문제는 이게 한번 감염이 되면 거의 평생 간다는 겁니다. 평생 몸에 잠복해 있는 거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나타나고 하는데 정말 심한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성병, 되게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성병이라고 하는데요. 성병을 지칭하는 단어나 용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성병 그러면 막연하게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VD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Venereal Disease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공식적으로 STD 아니면 STI라고 표현을 합니다. STD는 Sexual Transmitted Disease. 그 다음에 STI는 비슷한 개념인데 Sexual Transmitted Infection. 그러니까 성을 매개로 한 감염인 거죠. 그래서 성매개 감염이라고 하는 게 요즘의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제가 오늘은 이제 성병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성병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께서 약간 자유로운 성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성병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성병이 있는데 흔한 많은 성병부터 제가 순서대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성병은 헤르페스라고 단순 포진, 성기 포진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음경, 그 다음에 음경 주변, 치골 상부라든가 음낭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고요. 여성들도 외음부나 질 속에 물집처럼 생기는 병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남자분들이야 눈으로 보면서 진단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진단은 물집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긁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피 검사를 통해서 헤르페스 항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번 감염이 되면 거의 평생 간다는 겁니다. 평생 몸에 잠복해 있는 거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나타나고 하는데 정말 심한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병을 알고 내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물집이 있을 때 감염력이 굉장히 높아서 물집이 생겼을 때 관계를 하면 전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 물집이 없을 때도 전염력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게 흔하고 쉽게 안 없어지고 평생 가기 때문에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성병입니다. 애매하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고 피검사와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성병이 요즘에는 HPV 감염,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흔히 음경, 음낭, 치골 상부에 건지름, 콘딜로마라고 하는 사마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흔한데요. 여성분들은 또 이게 외음부라든가 질 안쪽에 생기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가 어렵죠. 남자분들이야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암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음경암, 드물긴 하지만 또 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직장암, 항문암, 오랄섹스를 통해서 구강에도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후두암, 두경부암 이런 것도 이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다라는 게 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병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흔하기도 합니다. 일단 남자분들은 눈에 보이면 무조건 제거를 하는 게 맞고요. 여성분들은 사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HPV 바이러스는 눈으로 보이면 없애는 게 가장 주 치료 방법인데 미리 이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기는 아주 애매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 스왑, 그러니까 이제 음경이나 음낭을 문질러 가지고 이 HPV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권장하는 검사법은 아닙니다. 걱정이 되시면 해보실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성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흔한 성병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요도염입니다. 요도염은 과거에는 크게 임질과 비임균성 요도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요도염 진단은 STD PCR 검사라고 하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균에 의한 요도염이 종류가 더 세분화됐습니다. 지금도 임질이 있고요. 더 흔한 거는 클라미디아 감염이고요. 그 외에도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이라고 하는 균,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고 하는 균, 이런 균들에 의해서 요도염이 생깁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균들에 의해서 질염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요도염 원인균 중에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라고 하는 균이 있고,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라고 하는 균이 있고, 또 우리가 STD PCR 검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균들을 같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가드넬라라고 하는 균이 같이 검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가드넬라 이 세 가지 균은 공식적으로 성병균으로 구분하진 않고요. 이거는 여성 질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고 사람과 공생하는 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증상인 경우는 치료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절로 대부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드물게 이 균들이 나왔는데 뚜렷하게 증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드물긴 하지만 트리코모나스 버자이널리스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요. 이 균에 의한 요도염도 있습니다. 이 균에 의한 질염도 있고요. 자궁경부염도 있고요. 그런데 이 균은 굉장히 증상이 심합니다.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특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균들에 의한 요도염, 또 여성분들은 세균성 질염, 이런 것들도 성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드문 성병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성병은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리고 매독인 거죠. 이런 성병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검사를 꼭 해봐야만 알 수가 있고요. 매독 같은 경우는 초기에 외음부라든가 남자 음경, 음낭 이런데 궤양이 나타나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전형적인 궤양이 나타나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성병이 걸릴 만한 상황에 노출이 됐었다,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헤르페스도 검사를 해볼 수 있고, 에이즈, 매독 이런 것도 피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 과거부터 간염, B형 간염도 성관계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 성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병 검사를, 피검사를 할 때는 간염 검사도 보통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드문 성병이긴 하지만 세면발이 또는 사면발이라고도 하고요, 오음이라고도 하는 병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성병을 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옛날 과거보다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주 적은 기생충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벌레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머리에 사는 이거랑 비슷한 종류인데, 이런 진드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옴이고, 이 종류의 비슷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사면발이, 세면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이 조그만 벌레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심하게 가렵습니다. 치골 상부라든가 음경, 음낭 쪽이. 그래서 이제 진단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성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성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갈수록 이제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위주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내가 성병에 걸릴 만한 상황에 노출이 됐었다, 아니면은 성병 관련된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